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4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보면 상당히 괜찮았죠. 오늘도 굉장히 이제 좋은 시장이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놀라운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빠지다가 양봉을 내더니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수급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이런 장세, 이 지금 같은 이런 장세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셔야 되겠죠. 올해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수익 내는데 정말로 차트 볼 줄 모르면은 수익 내기 힘드실 겁니다. 물론 다른 구간에서도 차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차트를 꼭 활용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느냐? 이거 지난주에 이제 시장 전략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장의 흐름이 변화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 전반적으로 횡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횡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지금 뭐냐면은 이 장세로 변화한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초반에는 그 가속도가 힘이 남아 있죠. 뭔가를 안 뚫리는 부분을 밀다가 거기가 확 뚫리니까 그대로 축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결정이 되면은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횡보장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차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수급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FOMC 이후에 박스권 상단 결정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장이 어제 FOMC가 끝났는데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페드워치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11월, 12월 달에 금리를 2번 인하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률 높게 지금 점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파월이 어제 얘기한 것이, 분명히 맥파적이에요. 파월이 어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뒤로 좀 물러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이다.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왔던 부분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이긴 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아니라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 명확한 어떤 정의가 있는 경제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파월의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정도의 어떤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어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났고요. 물론 CPI도 남아있고요. 다음번 FOMC는 3월 달입니다. 3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계속 되겠지만은, 3월 FOMC 때까지는 어쨌든 큰 불확실성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그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성장주하고 기술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우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지금부터는 이제 나스닥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이 이제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나스닥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나스닥이 다우보다 많이 못 갔어요.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P 500이고요.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에 있는 뭐 이제 종목들을 다 혼합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치 정도 되는데,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요, 벌써 그 지난 8월 달 고점 부분까지 와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다우 지수입니다. 8월 고점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8월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이만큼 이미 거의 비슷한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다우가 지금 여기 와 있었는데, 이 8월 고점인데 다우는 여기 와 있는데 나스닥은 이제 여기 있어요. 기마축성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스닥이 이렇게 못 온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이제 못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게 이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의 피해 섹터였던 나스닥이 다우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기술주,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성장주들 다들 좋았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이 성장주, 기술주 강세를 예상할 수가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가지고 2차전지 계속 보자. 시장 올라가면 2차전지는 당연히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안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시장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과 동반되는 이제 그런 섹터들도 올라가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그 동반되는 섹터죠. 성장주와 기술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결정하기 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텐데, 그렇다고 뭐 직진하긴 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가다가 쉬다 좀 깊이 쉬다가 이러면서 가겠지만은, 어쨌든 박스권 상단이 어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겁니다. 박스권 상단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올해는 매매가 쉬워진다 보시면 돼요. 박스권 상단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그냥 매도하면 돼요. 비중 줄이면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박스권 하단가에 내려오면은 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작년보다 쉬워요. 작년에는 박스권이 아니었어요. 하단까지 내려와서 사도 될성 싶어서 들어가면은 저점을 또 깨버렸죠. 그게 작년 같은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빠지면은 매수다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어딘지, 하단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든 없든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제는 오랜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중에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뭐냐? 차트 보는 능력이에요. 박스권을 달릴 때는 차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이 앞단 3강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참 좋겠고요. 자, 오늘도 4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매 시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차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과정인데,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거예요. 뭐 봉이든 이동평균선이든 전부 다 가격과 거래량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가격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되죠. 매도세가 크냐, 매수세가 크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 중에 가격 결정의 요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수요와 공급. 수요라는 게 뭐, 수요와 공급. 결국에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고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매수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게 수요 아니겠습니까? 사고자 하는 심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떤 종목,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근데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 그게 매도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은 수급이 어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예. 근데 그 수급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심리라는 거죠. 예. 불안하면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불안한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매수하면은 그러면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적은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이 판 거를 잡은 사람은 수익이 나는 거죠. 산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 형성의 원리고 그런 주가들이 시간별로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차트입니다. 그런 심리는 불안감과 기대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 가지 뭐 경제 정보, 정치 정보, 경영 뉴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말씀드렸죠. 차트 자체가 정보다. 차트에 고점 신호라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팔고 싶어지고요. 차트에 매수 신호라는 게 발생하면은 사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차트 자체가 정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트가 왜 맞아 들어가느냐. 학습 효과다. 차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차트, 비밀스러운 차트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딴 사람들 다 보는 차트를 봐야지 그 사람들이 매수 차트라고 생각해서 살 때 나도 살 수 있고요. 매도 차트라고 생각해서 팔을 때 나도 팔 수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쌍봉, 쌍바닥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쌍바닥이 나오면 사람들이 사죠. 쌍바닥이다 그러고 사고, 그 쌍바닥에서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쌍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쌍바닥은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쌍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봉 나왔네, 그러고 팔고 싶어져요. 쌍봉이니까 파세요 하는 사람도 또 많고, 그러니까 쌍봉이 또 매도 신호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 효과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이상한 뭐 비밀스러운 차트, 사실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 다 보는 것 보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 일단 보조지표 한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도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자 심리도. 자, 투자 심리도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을 써요. 10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증권사든지 다 세팅이 투자 심리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이거는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이 빠졌다는 소리고요. 위로 올라가지고, 위에 또 이제 이런 구간들이 생기면 이건 과매수 구간.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 심리도입니다. 여기 과매도 구간, 아래쪽은 과매수 구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일단 이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날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에요. 10일. 투자 심리도 10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10일이 되는 겁니다. 10일 동안에 상승한 날의 숫자가 뭐 7이다. 그러면 투자 심리도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한 날에 10일 동안에 상승한 날이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도는 그러면 10%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계속 팔아가지고 매도밖에 안 했어.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10일 동안에 파는 날이 10일이야. 그러면은 투자 심리도는 어떻게 돼요? 0%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일 동안 팔았으면, 10일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으면은 많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8일을 샀어. 8일이 올랐어. 그러면은 계속 올랐네? 8일이나 계속 올랐어? 빠질 때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과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 심리도라는 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33%에서 66% 그러니까 몸통 중간인 거죠.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이런 경우가 70% 정도를 차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보통은 이제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75%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과매수 구간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일 중에 7일 이상, 7.5일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수가 아니라 상승한 날이 7.5일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투자 심리선 지표가 25 이하다. 이거는 과매도가 되는 거죠. 10일 동안에 오른 날이 2.5일밖에 안 돼. 나머지 7.5일은 빠졌어. 그러면은 많이 빠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 기준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75%입니다. 이쪽이 아래쪽이 25%고요. 아래쪽에 밑에 내려와 있으면은 이렇게 과매도 구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과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맞는지 한번 좀 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 과매도 신호가 나왔죠. 과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찍은 날, 여기 굉장히 잘 맞았네요. 이날은 딱 맞췄네. 자, 그리고 나서 과매도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어중간하게 과매도 신호는 안 나왔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과매수 신호가 나왔죠. 여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빠지다가 여기서 한번 과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 샀는데 그 다음에 과매도 신호는 안 나왔어요. 과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과매수 신호, 고점 신호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가다가 또 저점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중간하게 가다가 또 저점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1년도예요. 21년도. 고점 찍고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때, 이 투자 심리도를 활용할 때, 저는 이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약할 때는요, 과매도 신호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과매도 신호는 계속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과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그 밑에서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주가가 그림상으로는 천천히 흐르고 있지만 빠지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가가 약세권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구간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보면은요, 거꾸로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빠지는 거, 이 이후에 이런 건 잘 나오는데 기준선 밑으로 빠지질 않아요. 밑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주가가 강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매수 매도의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판별하는 수단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예요.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자, 투자 심리도를 갖다 놓고 자, 코스피가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자, 이런 데들 생기죠. 근데 올라가다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지죠.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져버립니다. 내려오는 구간은 계속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가 정말 몇 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과매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언제냐면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요 구간입니다.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없잖아요, 여기에. 여기 없잖아요. 1년 동안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생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조금 이제는 과매수라는 게 생길 만큼의 심리가 형성이 됐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다가 이제는 안 좋은 게 조금은 좀 잦아들었다. 그리고 여기 과매도가 나온 다음에 여기 또 지난 11월 달에 과매수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과매도 됐다가 과매수 신호도 나오는구나. 그동안에는 과매수 신호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 여름부터 시장이 이제는 뭔가 살짝 힘의 변화가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걸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도는 여기서 요걸 투자 심리도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종목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HTS를 활용을 하실 때 정말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정말 유용한데 모르시면은 정말 노가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정말 거의 모두 제가 진짜로 장중에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뉴스랑 공시. 여러분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 종목 왜 오늘 올라가나요? 그러면은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종목 이름 치고 뉴스 막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키움증권 HTS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타 지표 중에 뉴스하고 공시라는 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뉴스, 공시 이렇게 해놓으면요. 위쪽 칸이 뉴스가 되고요. 아래쪽 칸이 공시가 됩니다. 자, 막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막대기가 높은 거는 뉴스가 많은 거예요. 막대기가 없는 건 뉴스가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뉴스 제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가져다 대면 뉴스 제목이 쭉 나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이렇게 가져다 대니까 뉴스 제목이 쭉 나옵니다. 그럼 뉴스 제목만 이렇게 봐도 대충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뭐 340만 원대 노트북을 공개했고 카메라 게임 성능이 굿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있고요.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8만 원까지 올렸구나 이런 것들 이거 그냥 이렇게 떠놓으면 뉴스 제목을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르면은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인터넷에서 쳐봐야 돼. 치기 귀찮으니까 아예 안 쳐다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을 몰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공시 밑에 공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공시가 있었구나. 실적 발표가 있었구나. 현금 뭐 배당 결정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꼭 띄워놓고 클 필요 없죠. 이렇게 작게 밑으로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그리고 종목 볼 때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뭐 뉴 왜 올라갔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리고 뭐 셀바스 AI는 왜 올라갔을까? 뉴스 이렇게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셀바스 AI가 인공지능 솔루션이구나. 뭐 알 수가 있죠. 이거 뉴스랑
공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습관은 주식시장에 주식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 있어요? 뉴스 봐야 되고, 공시 봐야 되고, 리포트 봐야 되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고 주식시장에서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죠. 이 세 가지를 꼭 찾아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토마토 TV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또 뉴스 보면서 공시 보면서 거기 나온 리포트에 나온 얘기들이랑 또 비교도 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쌓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눈이 길러지죠.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내 종목 한 종목 그냥 어디서 이 귀로 들리는 거 귀동냥으로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벌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방송에서 방송 추천주만 보고 그거 보고 그냥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 좋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방송 추천주라고 해서 사도 밑으로 훅 빠져버리죠. 시장 안 좋을 때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추천한 전문가 욕만 하고 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방송에서 추천할 때는요, 분명히 손절선, 그리고 목표가 이런 것들 정해드려요. 특히 토마토 TV에서는 손절선 거의 안정한 종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종목만 기억하고 목표가도 모르고 손절선도 모르고 그렇게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사면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 놔두고 있다가 물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야죠. 주식은 자기 책임하에 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거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어차피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 잘 잡아서 이게 뭐 무슨 공부한다고 되냐? 그냥 어떻게 하나 잘 잡아가지고 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운 좋으면 돈 버는 거 이런 생각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주식을 실력으로 주식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운에 기대는데.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기법이라는 게 내가 어떤 방법을 썼더니 그걸로 수익이 났어.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을 썼더니 또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을 썼더니 또 수익이 나고 이래야지. 재현 가능해야지 그게 기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재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계속 내가 체크를 하고 더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씩 정립이 돼야 돼요. 방법이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률 같은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내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고른다. 내가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이러한 타이밍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이러한 타이밍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확률이 잘 안 맞네. 절반밖에 안 되네. 뭐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쭉 고쳐보고. 고쳐봤더니 조금 더 나아졌네. 또 고쳐보고. 더 나아졌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기법이고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셔야죠.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원래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어차피 소액이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대충 벌을래.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대충 뭐 돈 벌을래.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날고기는 데가 주식시장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먹어요? 할 수가 없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많고 TV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뉴스와 공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 뉴스 공시 꼭 챙겨보시고 리포트도 꼭 챙겨보시고 하는 습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랑 대차거래 같은 것들 어떻게 챙겨보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다 차트에 요즘에는 제공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더라. 어떤 종목이 대차거래가 커졌다더라. 다 여기 보면 있어요. 공매도 비율, 뭐 대차거래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가 요즘에 올라오던데 삼성전기 차트만 보면 요즘에 이렇게 올라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그 구간에서요. 대차 잔고가 쭉 줄었습니다. 그죠? 공매도는 늘다 줄다 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삼성전기가 왜 올라왔습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대차 잔고가 줄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은 주식을 빌려야 돼요. 먼저 주식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차 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대차라는 게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쭉 늘었어요. 그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삼성전기가 계속해가지고 빠지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기는 지금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올라왔고 공매도 줄어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쇼커버라고 그러죠. 왜 줄어듭니까? 이제 빌린 거, 주식 빌린 거 갚아야 되잖아. 주식 빌린 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죠, 주식을.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그거 갚으려고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여기 다 차트에 나와 있어요. 공매도, 비율, 대차 잔고. 얼마나 다 알려줍니까? 이렇게 다 알려줘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찌라시 같은 거 보고 당신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이런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면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그 공정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세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파악하십니까? 물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표 있습니다. 이 표 보면서 파악하시면 되지만은 이 HTS에다가 바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보유 수량입니다. 보여주죠.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삼성전기가 이때부터 늘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쭉 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쭉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살짝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크다. 올라가다가 마지막 불꽃 슈팅이 나오면 고점이듯이 내려가다가 마지막 언더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페이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들 왜 살까? 주가 빠지는데. 알 수가 있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 보유 수량이라는 것도 다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기관들은 많이 안 샀네요. 그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 흐름까지도 우리가 차트로 다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차트 종류를 보실 때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하는 게 이제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각 증권사마다 보여주는 어떤 그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종목명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차트 방식이 있는데 매물대 차트라는 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보시는 분들은 매물대 수를 20으로 하세요. 이렇게 매물대가 나오죠. 아, 이 매물대라는 건 뭡니까? 아,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 그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을 뛰어넘었네. 그럼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네. 알 수가 있죠. 다음번 저항선 어디가 저항이 크겠습니까? 아, 여기 큰 매물대가 있구나. 보니까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 여기 매물대가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매물대 차트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이게 뭐 아주 정확하다. 아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차트는 다 아주 정확한 건 없습니다. 대충 알려주죠.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내가 정확도를 좀 높여가는 거죠. 이런 매물대 차트도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아, 어디쯤에서 걸리겠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아, 뭐 삼성전기는 16만 원 단까지 올라가면은 또 한 차례 쉬겠구나.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이런 거 어디가 저항선입니까? 그거 뭐 괜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매물대 차트 같은 거 띄워놓으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또 지그재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지그재그 차트가 참 재밌는 차트예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 선이 생겼죠. 예, 빨간 선이 생겼습니다. 그 지그재그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저점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죠? 쭉 내려오다가 저점, 고점 꺾이고 저점에서 다시 꺾여서 저점, 변곡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그건 지나간 다음에 찍겠지. 자, 보세요. 전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지금 선이 안 생겼어요. 선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선이 딱 생겼네요. 그죠?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보면 선이 아직 안 생겼죠.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근데 선이 생겼습니다. 선이 생겼다는 얘기는 변곡점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선이 안 생겼죠. 지금까지. 선이 안 생겼습니다. 올라가다가 선이 딱 생겼죠. 왜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갑니다. 아, 또 선이 생겼네. 저점입니다. 선이 안 생기죠? 오, 선이 생겼네. 고점입니다. 또 선이 생겼네. 저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죠? 고점 저점을 이렇게 잘 맞추네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이거는 이렇지 않고요. 지금 이미 이제 선이 생긴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날짜를 바꿔가지고 보시면은 더 정확한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요 위에 있는 날짜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딱딱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선이 생겨요. 선이 생기면은 거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선이 생겼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딱딱 맞지만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이 생기면은 저점에 가까워 왔다까지는 알 수가 있어. 이 차트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를 지그재그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차트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 선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점 선이 하나 생기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선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미 한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지그재그 차트에 고점 선이 하나 생겨버렸어. 선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수권입니다, 여러분. 코스피는.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선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은 과매수권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세로선이 생기면은 과매수권이 되는 거고요. 내려오다가 하향선이 생기면은 그건 과매도권이 되는 겁니다. 고점이다 아니다. 지나간 다음에 선이 그려지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그재그 차트는 이외에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들 중에 당일 등락률 차트가 있어요. 당일 등락률 차트는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이 지그재그 차트 제가 봉차트로 바꾸고요. 하루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또는 어떤 종목이 흐름을 보려면 분봉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분봉 이렇게 보면은 저는 15분봉을 주로 보는데 뭐 3분봉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다가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네. 알 수 있죠. 예, 이런 방식으로 흐름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봉을 꼭 안 봐도 장중에 조그만하게 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이 키움증권에는 시장 당일 등락률을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그냥 조그만하게 놓고 봐도 됩니다. 장중에 계속 얘가 변해요. 틱 차트입니다, 이거. 노란색 선, 저는 설정을 빨간색 선이 코스피, 파란색 선이 선물, 그리고 노란색 선이 코스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았다. 그죠? 코스닥은, 그리고 요 선 위쪽에 있으면 양봉이고요. 요 선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음봉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양봉이었구나. 코스피는 음봉, 선물도 음봉이네. 오늘 코스닥이 좋았네. 그냥 알 수가 있죠. 몇 프로나 올랐을까는 그냥 등락률 보면 되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장중에 계속 해놓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흐름이 어떻구나. 지금 종목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 같이 빠지고요. 시장 올라가면 종목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 주식 선물이나 아니면은 지수 선물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되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저점일 것 같은 구간에서 턴을 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신호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매수할지 말지 결정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 가지 더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일 수급 현황이에요. 당일 수급 현황. 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당일 수급 현황은 키움증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일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추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지수 보이지 않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지수가 안 보이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외국인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오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선물 쪽에 보니까 쭉 빠지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간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장 등락률 있죠? 시장 당일 등락률 차트를 딱 놓고 보십시오.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 예, 그게 13시 30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 13시 정도가 되네요. 그럼 13시 정도가 되면 요 구간입니다. 그죠? 예. 여기가 이제 11시 한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요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두 개를 번갈아 놓고 보면서 차트가 돌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나 파나 이런 거 같이, 제가 너무 자세한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두 개를 같이 놓고 참조하시면서
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꼭 선물 매매를 안 한다 할지라도 시장 읽으실 때, 당일 시장 읽으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활용 안 하는 게 너무 많죠. 비교 차트라는 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복합 비교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하고 움직임이 어떻게 다를까 알고 싶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삼성전자 하나 치고요. 또 밑에다가 4개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쳐놓습니다. 그리고 상대 비교를 누르세요. 그리고 1단위로 바꾸시면은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서로 이렇게 움직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인 것 같지만은 이 빨간 색깔이 삼성전기고요. 분홍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근데 빠질 때 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기는 요만큼 빠졌는데. 오를 때 보니까 삼성전자가 쭉 올라와서 지금은 삼성전기하고 키 맞추기가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업종으로 해가지고 여기 코스피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두 개를 놓고 보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여 버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많고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선물 메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도 가끔씩 보시면서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좋고요. 또 기간 내 수급 현황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가령 뉴스에서 이런 거 나와요.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6조가 넘게 우리 시장을 샀다. 그거 뉴스만 보고 알아야 될까요? 다 있어요, 차트에. 보시면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고 기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을 제가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1월 1일부터 봤습니다. 빨간 색깔이 외국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파란 색깔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거의 안 샀구나.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구나.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보니까 얼마를 샀습니까? 여기 10,000에서 90,000까지 갔으니까 거의 8조를 샀네요. 8조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번 달에 사 들어왔다. 1년치를 볼까요? 1년치까지 보여줍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사 들어왔죠. 엄청난 금액으로 매수를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 들어왔는데 시장이 계속 더 나빠질 거라고만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시장의 타이밍 잡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HTS 여러 가지 꿀팁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 잘 활용을 해보시면서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트만 잘 봐도, HTS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들이 거기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기 싫어서, 이런 거 귀찮아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인터넷에 뉴스 검색도 안 해봐요. 정말 안타까워요. 할 수 있는데, 할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돈 벌겠다는 사람이. 돈 벌려면 참 이를 악물고 벌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느긋하게 운에 의해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너무 좀 그렇죠.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시장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볼게요. 제가 미국 사람들은 뭐 많이 본다고 그랬습니까? 스토캐스틱 많이 본다. 스토캐스틱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다이버전스 말씀드렸죠. 차트상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매도 심리가 상당히 커졌다. 예, 매도 신호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매도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상한 뉴스 같은 것 나와도 사람들이 매도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던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가 쉬운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반등 시에는 들어왔다 반등 시에는 적극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왜? 시장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좀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계속 그랬죠. 관망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갑시다. 지금은 안 그래요. 빠지면은 어느 정도 1차 바닥 신호만 나와도 이제는 적극 투자, 적극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만약 빠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거, 성장주, 2차전지, 바이오도 요즘 움직입니다.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 이런 쪽도 보셔야 돼요. 코스닥의 상위주 중에 뭐 있어요?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들, 반도체, 생각보다 업황 바닥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조선, 수주가 안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올해 수주 목표 20%가 벌써 다 달성이 되어버렸어요. 올해도 수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좋을 거예요. 선사보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배만 들어가지고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기자재 계속 납품해야 되겠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별로일 거예요. 현대차나 기아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세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부품 회사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부품 회사들은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차질 완화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100% 생산 차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또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와 관련된 4번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2번 정도는 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만나뵐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